MBTI가 나를 가두는 것 같다. 또는 측정할 때마다 달라서 헷갈리네 했던 분들, 이렇게 MBTI 결과가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MBTI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일의 일상에 심리학을 더하는 심리학 플러스의 김심리입니다. 최근 한동안 MBTI가 유행이었죠? 저도 N포털에서 MBTI가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는 걸 목격했는데요. MBTI는 한 개인의 에너지 방향인 외향성 또는 내향성, 인식 기능인 감각 또는 관, 판단 기능인 사고 또는 감정, 생활 양식인 판단 또는 인식의 조합으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MBTI가 나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결과를 보시고 검사할 때마다 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너무 혼란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같은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은 성격 유형 검사로 가장 널리 알려진 MBTI가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논란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BTI는 일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비판을 듣고 있어요. 첫째로 어떤 분들은 MBTI가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보는 운세만큼이나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MBTI를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던데? 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로 MBTI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에요. 특히나 MBTI로 특정 직업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많은 경우 심리검사는 무엇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욱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MBTI는 유형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박스에 가두듯 고정관념에 가둔다는 비판이에요. 사도세자도 아니고 모두 신랄한 비판들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 MBTI 검사를 보급하고 있는 분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조사를 해보니 첫 번째 비판인 MBTI는 정확하지 않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검사에서 완전히 외향적이거나 완전히 내향적으로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향성 대 내향성을 평가하는 경우 벨커브 그래프로 보면 가운데 위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중간쯤에 위치하는 분이 많으니 약간의 변화도 내가 속한 유형 자체를 바뀌게 할 수 있겠죠? 혹이 하나인 낙타가 아니라 쌍봉 낙타 모양이어야 하지 않냐고 분포도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MBTI를 사용하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포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대표적인 진로 검사 중 하나인 홀랜드 검사의 경우 6개의 직업 유형 중 어느 하나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MBTI의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상위 버전의 검사가 만들어졌지만 비공식적인 통로의 검사 또는 하위 버전의 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졌을 수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비판인 MBTI는 비과학적이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MBTI는 애초에 묘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서의 수행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즐기는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특정 MBTI 유형이 특정 직업을 선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선호한다고 해서 꼭 그 직업에서 더 성과를 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MBTI를 만든 분들은 MBTI를 근거로 인력 채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반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변하지 않는 나의 기질의 근거에 예측을 하고 싶으시다면 빅5, 놀이공원 홍보 아닙니다. 또는 네오 성격 검사로 불리우는 검사를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비판인 MBTI 유형론은 사람을 박스에 가두는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계세요.
자, 박스에 gat혔다고 하시는 분들, 왼손잡이 분들도 계시고 오른손잡이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양손 다 쓰고 계시죠? MBTI는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검사일 뿐 어느 한쪽을 쓰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쪽 방향성에 대한 선호도를 가질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양쪽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더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외향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나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없고, 내가 내향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얻게 되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MBTI의 토대가 된 심리유형론이라는 책을 저술한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완전히 외향성이거나 완전히 내향성인 사람은 없다. 또 아무리 완전한 검사라도 한 사람 이상에게 적용이 되는 유형을 찾기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에게 맞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성격 유형들은 국경과 같이 나뉘어서 건널 수 없는 경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북극성처럼 별을 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기에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떠나 새로운 탐험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안심이 되셨나요?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와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MBTI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심리검사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서 MBTI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MBT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심리학 플러스의 김심리였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